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여러분들 꿀모닝입니다. 꿀모닝. 휴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아침에 또 뭐 영상 하나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전자의 항상 늘상 나오는 최강 라이벌 단골손님 TSMC인데, TSMC가 왜 뭐 펄펄 날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그 재미있는 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뭐 구독 및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그래 해주시면은 천만이 좀 더 힘 좀 내겠습니다. 대만에서 TSMC 위상은 그 한국의 삼성전자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설립이 한 30년이 조금 넘은 이 회사인데, 2010년대 이후에 불어닥친 그 스마트폰 열풍하고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만의 TSMC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만에 뭐 큰 자연재해나 뭐 단전 사고 등이 발생하면은 그 외신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체크하는 게 이제 또 대만 총통부가 아니고 TSMC라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이 거의 농담이 아닐 정도로 TSMC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반도체 그 웨이퍼를 그 TSMC에 의존하는 그 미국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라는 그런 CEO가 있어요. 그 중국에 의한 그 대만 해협 리스크 대비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플랜 B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 TSMC 어깨 위에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물론 그 삼전은 그 간판인 그 반도체 외에도 뭐 휴대폰이나 뭐 가전 등 그 다른 사업들도 영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운드리만 하는 TSMC와 달리 그 설계까지 하는 그 IDM이기도 하잖아요. IDM이라는 게 결국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에 그 세계적 반도체 풍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기업들이 속속 이제 투자 확대를 이제 천명하면서 그 파운드리 업계가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역시 파운드리 육성 전략이나 수지 현황에 많이 좌우되고 있기도 하죠.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년까지 그 파운드리 그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뭐 한번 선언한 바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를 가장 경계하는 게 TSMC는 3년간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역대 최대 설비 투자 계획으로 응수를 하고 있어요. 한 116조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첨단 공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에 밀려났던 인텔도 현재 뭐 2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판에 복귀를 준비 중에 있어요.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도 이제 투자 확대를 언급한 상태고요. 현재 날로 치열해지는 그 쟁탈전이에요. 쟁탈전 그 속에서 거의 한 60% 가까이 압도적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TSMC가. 그러면 과연 TSMC의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일단은 이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하죠. 이분 모리스 창, 창업자인데 일단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도. TSMC의 인류 기업 도약에는 그 창업자 그 모리스 창 그 전 회장이 존재가 절대적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모리스 창 이분은 대만에서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 보통 은퇴를 생각할 시점이 한 56세 정도 되는데, 이분은 56세에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외면하던 파운드리 분야를 개척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1985년에 모리스 창은 대만 정부의 부름에 미국 제너럴 인스트루먼트의 그 최고 운영 책임자였는가 봐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이제 고국으로 향한 겁니다. 대만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이와 신분을 내려놓고 TSMC 설립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8년 그 대만 경제지의 상업 주관과의 인터뷰에서 창업 자금 2억 2,500만 달러를 모으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대요. 순탄치 않았던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고요. 당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일본과 미국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99%는 칩의 설계로부터 제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그 수직 통합형이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큰 공장이
미처 소화하지 못한 그 오더만 넘겨받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TSMC의 모델이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기는 회사는 거의 없었겠죠. 저렇게 가지고 회사 되겠나, 다들 뭐 의아심을 가졌겠죠. 그 대표적으로 1990년대를 풍미했던 우리 일본 반도체 기업 대기업들은 파운드리가 제대로 된 업종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내다보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제 TSMC 설립 2년 후에 냉전 종식과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량의 IT 기술이 민간으로 이제 풀려나오고요. 그 미일 반도체 협정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설계 회사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팹을 설립할 자금이 없던 이들에게는 TSMC는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협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도로 그 반도체의 그 수평 분화파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TSMC는 경쟁 상태가 전혀 없는 독점 상태를 거의 한 7에서 8년 정도를 누려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TSMC는 설계업체들의 그 생산 물량을 모아가지고 처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요. 그리고 투자와 회수의 선순환에 성공하는 거죠. TSMC는 세계적 분화파의 그 물결에 이제 올라탈 수 있었던 그 변화를 아주 기민하게 감지한 모리스 창의 상견 지명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체가 기술과 자금 문턱이 높은 분야인데 TSMC가 이제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고객사의 신뢰였어요. 신뢰. 현재 1000개에 육박하는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설계도의 기밀 유지는 기업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설계도. 이 설계도 만약에 유출되면 난리 나겠죠. 설계도를 파운드리 회사에 보내가지고 생산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밀이 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TSMC는 결국 이제 그 이전에는 그 파운드리 모델로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죠.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모리스 창은 이것을 가능케 했어요. 수많은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과 서비스 등 결벽에 가까운 관리로 그 대만의 그 공업기술연구원의 작은 생산 라인을 시총 얼마였냐면 623조로 만든 겁니다. 결국 대단하죠. 인텔의 2배를 넘어서 삼성전자를 추월한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총으로. 그래서 모리스 창 역시 스스로 TSMC 성공의 비결로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지난 4일날 보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해온 건 고객의 신뢰다. 항상 가볍게 약속은 하지 않았고 일단 수주하면은 손실이 나도 감수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엔비디아하고 AT&T, 퀄컴, 미디어텍, 애플 등 그 네로라는 그 세계적 기업들이 자사의 첨단 제품을 TSMC에 안심하게 발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TSMC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외주 하도급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은 설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고객사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경영 전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리스 창은 그 위탁 생산에 초점을 맞춘 계기로 창업 당시에 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는 당시 대만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그 최첨단보다 한 2세대 반 정도 뒤쳐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계 기술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수율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율은 양품률이죠. 그래서 일부의 그 미국 회사들도 회사보다도 더 나았겠죠. 수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그 핵심 기업인 만큼 대만 정부의 그 전폭적인 지원도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TSMC는 설립 자본금의 절반을 대만 ITRI에서 출자받은 공기업이었어요. 이제 공기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공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ITRI는 자금 보조뿐 아니라 공동 개발한 원천 기술을 TSMC를 비롯한 자국 반도체 기업에 계속 이전을 해줘요. 그래서 1992년에 대만 정부가 지분 대부분을 처분하면서 TSMC는 이제 민영화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지분의 7% 가량은 대만 행정원 그 국가발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데 모리스 창 회장이 경영권을 지속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 덕분에 TSMC는 투자와 기술 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있어서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그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 신주 과학공업단지가 있는데 사실상 TSMC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들은 5에서 9년간 법인세도 면제되고
낮은 대출금리와 R&D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신주과학단지에 본사를 둔 TSMC는 그 정부 차원의 장학 혜택하고 산학 연계 그 교육 모델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대만 국내외 우수 인재들을 막 흡수를 해옵니다. 특히 TSMC는 주식 보너스제도를 통해 가지고 순수익의 10%가량을 신주로 이제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 액면가로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시세 차익에 대해 비과세식으로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해요. 이 제도는 TSMC가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매년 지급받은 주식 보너스만으로도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들 핵심 인재가 TSMC 기술력 발전의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으면 물론이죠. 또한 공격적인 투자 역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TSMC 영업이익률이 평균 얼마냐면 무려 30에서 40%입니다. 이익률 장난 아니죠. 벌어들인 이익을 기술개발에 설비에 아낌없이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자본 지출을 줄였는데 TSMC만 설비 투자를 크게 늘렸어요. 상황이 TSMC에만 호의적일 리는 없었죠. 근데 2005년에 한번 은퇴를 선언했던 모리창은 TSMC의 그 매출이 급락하는 등 위기 속에서 3년 만에 일선에 복귀를 합니다. 그는 해고 직원을 복직시키고 2009년부터 매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해요. 연구개발 비중도 높이고요. 그 결과 2010년에 TSMC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41% 늘어나가지고 한 17조 1600억 정도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리창 그 TS 창업자가 이제 대만 타이피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말이죠. 삼성전자는 TSMC의 강력한 경쟁자로 향후 대결이 불가피하다. 강력한 경쟁자라는 거죠. 그는 일본과 중국은 현재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 대만을 앞서기 어렵다고 하고,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인재 수준을 언급하면서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전 삼성전자와 TSMC의 이전 격렬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쟁. 그래서 이제 모리창 이분도 이제 요즘 나서는 거 보니까 그만큼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거 보니까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 삼성 또한 강력한 경쟁자로서 잘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삼성도 진짜 훌륭한 기업이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TSMC도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한번 TSMC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TSMC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대 기업도 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고 저런 기업도 있구나, 우리 삼성도 있구나 하면서 서로 잘 한번 견주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